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 모두 화순에 계시지만 화순은 그동안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도 좋고 산도 좋고 또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와 10분 거리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운주사를 비롯해서 고인돌은 이미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있고 이런 좋은 자원과 또 우리 저 액랑으로 뭉주로 내려가면 들판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나오는 산물들 또한 굉장히 질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뭔가 하나로 꿰는, 말하자면 붓으로 많은데 이걸 꿰서 뭔가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발효산업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뭔가 지역 주민들, 전문가, 또 우리 리더분들께서 행정이 함께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화순의 발효산업과 여러분 지역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들, 또 정비 정책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녀가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결할 과제도 있지만 어쨌든 연내로 한중 FTA는 큰 틀에서 타결한다라고 하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쌀 관세와 문제와 함께 우리 농민들의, 농촌 주민들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한중의 FTA가 되면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또 지원을 해서 타격이 최소화되도록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 농업으로 지역에 소유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화순 같은 곳이야말로 어떤 지역보다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EU FTA를 통해서 우리는 축산업, 축산산업, 지금 벨기에산 삼겹살이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타격을 받고 있고 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의 FTA를 통해서 어떤 농업 부문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까요? 과수, 쌀, 축산,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마늘, 고추, 양파와 같은 밭작물들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작물들이 중국의 농산물과 경쟁해서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밭작물의 특성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리 더구나 부족한 우리 노령화된 농촌 현실을 볼 때 어렵다는 거죠. 특히 밭작물의 기계화율은 전문가들이 56%라고 얘기합니다. 농은 이미 이양기, 심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까지 97%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경비가,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밭작물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인건비 싸움인 거죠. 그렇죠? 일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화순 같은 지역은 도대체 무엇으로 지역이 먹거리를 삼아서 갈 거냐는 거죠. 특히 화순의 농업은 어떻게 활로를 열어갈 거냐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업과 이것을 관광과 산업과 결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발효산업이야말로 농업을 이제는 생산하는 농업에서 뭔가 가공하는 농업으로 가야 되고 그 가공한 농업에 뭔가 기술과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덧붙여서 뭔가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 총 테마가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발효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순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 공감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자존심 상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절박함이 없으면, 위기감이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돈 다 쓰고 배부른데 내가 왜 변해야 합니까? 내가 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아쉽고 뭔가 절박함이 있어야 이게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에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례들에서 성공하고 저 또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는지요? 그 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다고요? 자원이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람도 있고요. 예산도 있어요. 자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가늠하느냐, 할로놓느냐, 결국은 그 절박함이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절박함이 없는 동네는 결국 아무리 좋은 걸 가져가줘도 안 되더라는 거지. 이제 우리가 하순이 많이 아쉽고 많이 배고파야 됩니다. 이미 배고프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드셨고 아마 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우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눈여겨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똑같은 눈으로 보면 다 좋고 또는 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고 햄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전남대에 있는 지가 8년 됐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여러분 안동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과. 안동? 사과. 아, 역시 농사짓는 분들은 사과를 말씀하시죠. 하이탈. 또 하이탈. 강고등어, 예, 정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했을 때 머릿속에 바로 입에서 나오는 동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고등어입니다. 여러분 강고등어가 안동이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 안동 강고등어는 바다에서 난 고등어가 아닌 거 아시죠? 안동댐에서 잡은 고기예요. 이렇게 뻥을 칩니다. 그런데 안동은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없습니다. 산골 내륙이에요. 그런데 강고등어를 가지고 1년에 1,000억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고요. 안동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안동 강고등어 공장입니다. 네, 거기는 상선 보호구역이라서 어떤 기업도 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풍산에 있는 농공단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안동은 그 강고등어를 왜 해느냐는 거죠.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우리 전화도 왔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상품화하고 자원화하고 시장으로 만들 생각 우리가 안 하세요. 왜? 그거 아니어도 좋은 게 많거든. 그래서 제가 신안 증거에 가서 건정 아시죠? 이야, 이 건정이야말로 최고의 상품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강고등어는 저리 가라. 강고등어는요, 보관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진공팩에 포장을 해서요, 이게 기술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건정은요, 반건조돼 있잖아요. 요거 그냥 유통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사업단을 만들어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진짜 1,000억 시장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금과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화순에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산삼을 가지고 뭘 하기도 했고 불미나리를 가지고 뭘 하기도 했고 허브를 가지고 뭘 하기도 했고 시도를 하셨어요.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나 특별한 거 한번 만들어보자. 화순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모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있었지만 이걸 뒤집어보고 옆으로
이따가게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의 복숭아 많이 하죠? 그 복숭아는 왜 그냥 생으로 그냥 다 팔고 맙니까? 그쵸? 그것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신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봐야 덫을 어떻게 올릴지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뭐 힐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헬스케어, 뷰티,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 의료관광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역에서 이것을 산업화하고 자기들의 먹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충북 영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충북 영동은요 추풍령 가기 전에 있는 곳이에요. 추풍령에 있는데요. 이 동네가 산이 높아요. 골짜기들이 민주시사는 1000m가 넘는 산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백두대간에 중간에 걸쳐 있죠. 다른 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동네에 장점이 있어요. 과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는 포도, 자두, 사과, 배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 동네에서 포도만 가지고서 뭘 하려고 했더니 이게 비전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생포도, 생과일로만 가지고는 경북, 경산과 영천, 김천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그 생과도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10년 전부터 우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신활력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와인 산업을 키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100연령가의 농가 와이너리를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와인하면 와인코리아 영동을 떠올리고 있고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무궁화 열차가 와인 트레인, 와인 테마 열차가 매주 여기에 700명씩 데려다 내려놓고 갑니다. 이제 생산한 거 포도주로 가공하고 포도주 와이너리 농장이 관광 명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발효라고 했으면 항상 누군가 머릿속에 화순하면 발효가 떠오르는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녹차를 떠올려요. 녹차하면 무슨 어떤 사진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예, 녹차와 대한다 그래 이 사진이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죠? 안개가 끼어있는 그 녹차밭이 머릿속에 싱그러운 녹차밭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 연상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순의 발효산업의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발효하순에 우리 김창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발효하순이라고 하는 어쨌든 멋진 리조트가 좀 단순히 리조트 콘도가 아닌 거죠. 그죠? 네, 테마 공원이 테마 리조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여러분 농가라든지 지역에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기가 좋겠죠. 말하자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발효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된장 담그고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가봤더니 실제로 뭔가 있어야 돼. 무슨 공간이 있어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보성이 녹차가 유명한데요. 보성하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가 이미 소비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성 녹차가 알고 있다는 거죠. 보째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그것이 늘 매년 새롭게 뭔가 더 붙여져야 돼요. 요즘 보성도 머리를 많이 썼어요. 우리 이웃 동네지만요. 녹차는 겨울에 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싱그러운 걸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가도 재미가 있게 만들었어요. 뭐죠? 크리스마스 트리.
거기에 네온 사인 무슨 뭐죠? 이 1항에다가 그 은하수 조명을 쫙 펼쳐서 덮습니다. 그렇죠? 겨울 저녁에 불을 켜면 이 곡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등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겨울에도 녹차가 가볼만해 만들었다. 그렇게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 때 특히 우리 화수는 조금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발효 무슨 여러분 된장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이면 안 되는 거지요.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공장 만들어서 여기 발효 산업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영동이 그렇습니다. 영동에 와인 하는데 와인 농장에서 샌드위치 판넬로 공장 만들어서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프랑스의 와인을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공장이더란 말이야. 재미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런 고창에 가면 공분자 와이너리가 많습니다. 자랑을 많이 해요. 어느 한국 가봐도 다 공장입니다. 정말 관광 명소가 될 만한 곳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된장통을 갖다 놔도 좀 더 이쁘게 갖다 놔야죠. 왜? 이제 우리는 물건을 가지고 시장 소비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오는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산업을 하되 농장으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를 만들어도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는 바로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거든요. 느낌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감동이 뭔지 아세요? 감동? 한자를 보세요.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 감동이 있어야 뭔가 물건을 사게 될 텐데 그러려면 살짝 문화를 집어넣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전국 완주에 있는 삼례라는 곳입니다. 삼례는 옛날 철도역이 있었죠. 왜 철도역이 있었냐면 동남선 철도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 김제 평야의 쌀을 수탈해가는 거점이 여기였고 그 역 앞에는 일제시대 때부터 만든 창고가 대여섯 동이 쭉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창고. 그 창고를 어떻게 해요? 껍데기는 그대로 이렇게 두고요. 안에다가 책박물관을 집어넣고요. 김삼면 목공소를 집어넣고 디자인 박물관을 집어넣었어요. 요즘요 아무것도 없는 이 삼내에 관광객이 80만 명씩 갑니다. 전주 한옥마을 왔다가 반드시 들려야 되는 코스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저런 농협 창고가 없나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니가타라고 하는 일본의 동네를 알 겁니다. 니가타는 북송선이 출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주 깡촌이고 우리로 치면 우리 동해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 깡촌에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을 오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동네는 에찌고츠마리라고 하는 추옛날에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술제를 엽니다. 국제미술제를 열어요. 미술 작품이 곳곳에 골짜기 동네에 곳곳에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저 동면에도 능주에도 저 eng남에도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쌍둥사집에 문주사집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 미술가 작품을 보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골짜기 갑니다. 아 그래서 야 이 골짜기 이런 경치가 있었구나, 그죠? 그걸 느끼고 가요. 저는 우리 화순의 젖벽을 오늘 전남일보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보셨죠? 아주 멋지던데요. 그런데 그 젖벽을 자원하는 방법이 정말 정자 하나 지어놓는 것이 방법일까요? 우리 시대는 바로 저런 미술을 뭔가 결합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산업의 6차 산업화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이제 생산의 시대, 열심히 생산만 하는 시대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잘 가공해서 그리고 잘 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파는데 그냥 팔리지 않더라. 어떻게? 체험을 덧붙이고 디자인을 덧붙이고 말씀하신 과학기술을 덧붙이고 뭔가를 덧붙여서 새로운 서비스를 덧붙여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풋고추
파는 것과 태양초로 만들어서 파는 것, 그리고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파는 것, 그리고 팔릴 수만 있다면 고추장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창 고추장 마을처럼 고추장 마을에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맛보게 만들고 밥까지 팔아먹으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들깨 농사 열심히 지어서 들깨니 그냥 팔지 말고, 그렇죠? 이거 좀 뭔가 절이고 삭히고 말리고 빻고 얼리고, 이게 가공의 기본이잖아요. 이 가공을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북 진안에 가면 와룡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강주원 이장이라고 하는 이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국의 리더입니다. 이 양반이 용담댐 수몰된 이후에 동네가 12가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부 할매들입니다. 그 할매들과 함께 이 마을이 전국 최고의 마을이 됐습니다. 왜? 이 강주원 이장의 원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산, 지공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가공해서 판다. 뭐든 그냥은 안 판다. 그냥은 안 판다. 이걸 뭘 기름을 짜거나 말리거나 부시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가공을 해서 팔았어요.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하니까 주머니가 쏠쏠하게 돈이 들어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 대한민국에서 장하는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생산하고 열심히 가공하고 그것을 유통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광 도시민들이 찾아오게 만들자. 그래서 좀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어떻게 가공했는지 내 생각을 좀 읽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슬로푸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넘치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먹을 것들이 없는 시대가 요즘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모님이 암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뭐 고생이라고 말하면 어렵겠죠. 저희 가족이 암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농약 안 치고 그래도 좀 믿을만한 거 이걸 갖다가 주려고 찾아봤더니 믿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세요? 때깔 병도 치고 농약 안 치고 없습니다. 제가 텃밭을 20평을 들여서 지금 합니다. 노대동에서 해요. 하는데 농약 안 친 열무가 제대로 된 열무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먹거리 안심하고 내 가족이 암에 걸려서 농약 안 친 거 먹게끔 여러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부가가치라고 결국 사기쳐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진심으로 농사 지으시고 진심으로 가공해서 정말 좋은 먹거리 만들어내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 농민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농업의 위기입니다. 시장 개방의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래? 나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머리를 맞대고 이신 교수님 같은 전문가가 오셔서 뭔가 함께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발효 시장 이건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테마를 저는 잘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발효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짜가지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우리 화순의 파프리카로 그냥 냈어요. 그렇죠? 뭐든지 한 단계 더 말리고 얼리고 빻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자는 것이고요. 광양에 매실농가들이 무척 많습니다. 12개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매실농장은 어디입니까? 청매실농장이에요. 왜 청매실농장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홍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집 매실이 구연산이 무슨 5%더 많습니까? 비타민 D가 10%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황양하면, 섬진강하면, 매실하면 홍상이를 떠올리는 거지. 왜? 이 사람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 아줌마가 늘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부산국제시장에 멋쟁이 가시나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 손목에 끌려서 전라도로 시집을 왔고 시집을 왔더니 남편을 사고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러다 쫄딱망에서 병자들어 눕고 애새 가지고서 내가 볼채 이 비탈 같아서 뭘 하니 그렇게 눈물 콧물 짜다가 묘약꽃은 내 딸이요 매실은 내 아들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이 70평선을 이렇게 드라마처럼 살아왔노라. 그 얘기를 듣고 아침마당을 보는 전국의 아줌마들이 내년에는 저기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 저 양반은 여기에 농약 안 쳤을 거야. 저 양반은 농식에 장난 안 쳤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거기 가본 사람은 다른 매실을 찾지 않아요? 이걸 찾아요. 우리도 그런 화술로 만들 수 없을까요? 있어요. 만들어 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안성에 일주가 IC가 있지요? 일주가 IC에서 10분만 나가면 서일농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된장을 하시는 분들끼리는 뭐 여러가지 이유에서 에이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된장 맛이 최고가 아니라 된장과 함께 농장을 찾아오는 농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일농장에 가시면 된장독들이 정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에 서면 누구나 다 이건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보리밥을 파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자기가 담근 된장들을 끓여서 팝니다. 그리고 나오는 입구에 판매를 해요. 소금을 집어 먹으면 물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맛을 보면 된장을 사가게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입으로 강남 아줌마들이 와서 점심 먹으러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이게 안 팔리겠어요? 그러니 비싸게 안 팔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마을 영농조합법인이나 공동체로 함께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분들이 기획을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 가시면 오부세라는 곳인데 여기도요 똑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는 밤과 사과와 포도가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밤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요 밤을 그냥 생밤으로 팔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반드시 점심을 저녁을 먹고 오는데요. 뭘 먹느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돌솥밥 있죠? 돌솥밥 거기 위에다가 밤 서너 개를 올려놨어요. 가끔 밥 서너 개 올려놨는데 이게 밤밥이에요. 이걸 안 먹으면 여기 왔다 간 게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게 유명해졌어요. 그 밤 돌솥밥이 그거. 그 다음에 밤으로 양갱을 만들어서 뭘 하는 거. 가지 이런 것들이 밤을 테마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팔아먹고요. 그것만 있나요? 술을 또 담궈서 뭘 팔아먹죠. 또 지방에 있는 저지방 이런 우유들 이런 것들 이제 가지고서 또 오늘 요구르트 만들어내고 뭘 개발을 해서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은 그걸 만드는 공장, 농장에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점에 그 사람들이 머물고 함께 뭔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하면 랜드마크 같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김창호 대표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바리오 하순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일본 아소에 가면 팜랜드라고 하는 아소팜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숙박시설과 함께 나머지 전체 시설이 다 뭔지 아세요? 다 먹고 판매장이에요. 체험장이고 판매장이고 먹는 식당이고 그런 것들이
이 주변 지역에 생산된 것들을 여기서 판매하는 일종의 플랫폼인 거예요. 장터를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리조트의 컨셉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김창호 대표님이 하시려고 하는 파리와슨도 결국 이런 컨셉이에요. 아닌가요? 대표님? 맞죠? 네. 지역에서 생산된 것, 또 전국적으로 생산된 좋은 제품들을 여기서 판매하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한번 아쉬우니까 잔뜩 한번 사고 가시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손짓고 헤엄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리와순이 바로 그런 곳이 상징적인 곳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 바리와순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또 보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주민 여러분들이 있고 농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마을에 가면 다 이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80%가 우리 아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모든 걸 이 시대에 앞서서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던져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못한다, 나이 많다고 뭘 우리는 안 돼. 아닙니다. 제가 아까 와용말 말씀드렸죠. 그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십니다. 참기름 짜는 거, 고추 말리는 거, 갈맞이 꽃 씨유 받아서 기름 짜서 뭘 라벨 붙이는 거 다 합니다. 그게 어렵나요?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걸 합시다, 저걸 합시다 기획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런 역할만 잘 분담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마인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농촌관광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농민, 공무원, 농협 직원 이 여러분들을 교육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생 중에는 82란 이광호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동군에서 아주 존경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소개에서 끝마디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82입니다. 그런데 8살 난 노인도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꾼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저도 제 농장 작지만 요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내주기 전에 이렇게 좀 바꿔보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애를 쓰시고 갔다는 거 나 한번 남겨주고 가랍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을은 안 되고 당신의 마을은 되냐? 라고 물으면 왜 화성은 되고 담양은 안 되는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 5년 후에 대답하십시오. 우리 화성에는 내가 있었잖아. 담양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화성에는 나 같은 농민, 나 같은 공무원, 나 같은 지역 리더가 있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역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군주로부터,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런 기회에 내가 품팔로 나오셔서 뭔가 한마디 더 듣고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 작게라도 실천해보는 거, 이게 지역 변화의 기본이고 여러분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 바리와순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바이오 산업을 가진 테마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꿈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